나승엽, 고승민 부활 없이는 도약도 없다.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김태형 감독은 이 두 선수를 타선의 좀 키 플레이어로 이제 꼽았다는 얘기인데, 김태형 감독 승부수를 던졌다. 그 시선이 메모는 것은 팀의 미래라 불리는 두피 나승엽, 고승민이다. 감독님 인터뷰 시원시원 하시던 건 아마 그 돌아가면서 난리야라고 기사는 나왔지만 아마도 돌아가면서 지읒 리을이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감독님이 그런 거를 빼는 스타일은 아니죠. 뭐 표현은 직설적인 편이셔가지고 아무튼 이 두 선수 얘기가 있고 보면은 일단 김태형 감독이 두 선수 고승민, 나승엽 선수에 대해서 믿음과 경고를 동시에 보냈는데 기량은 의심하지 않는다며 길을 살려주면서도 컨디션 나쁜 선수를 무조건 쓸 수는 없다며 냉정한 경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한태양 선수를 플랜 B로 언급을 하면서 나승엽 1루, 고승민 2루를 베이스로 갈 건데 못하면은 한태양 선수가 이제 치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감독님이 얘기를 했어요. 약간 컨디션이 나쁜 선수를 무작정 쓸 수 없다는 말이 감독님 입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낯선데 저 말씀이 모든 선수에게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저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튼 이게 감독의 인터뷰를 다양한 데서 지금 나눠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정철원 선수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정철원 선수는 지금 사생활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뭐 공개적인 언급을 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고 뭐 선수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선수하고 사람은 좀 떼고 보는 편이라 가지고 정철원 선수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향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철원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리원은 양육 환경 경제적 기여 갈등 경위 등 법률적인 부분은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희 선수 얘기가 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독님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거든요. 자 27일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지진하고 라인업은 우선 공격적으로 가려고 한다. 우리 팀이 10개 구단 내야 중에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얘기가 참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공격적으로 가려고 한다. 뭐 익히 김태형 감독님이 수비보다는 공격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아예 뭐 그냥 선언을 하셨습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을 볼 것이다. 본프레레식 야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팀이 10개 구단 내야 중에서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공격만으로 우리 팀 선수들을 내야 선수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타격적인 부분에서 이 선수들의 고점을 생각해보면 최상위권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저 말이 진짜 최상위권이란 말이 아니고 그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하는 대로 어떤 구상대로 해가지고 탁 이제 맞아 떨어지면은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캠을 나가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뭐 좋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동희 선수가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뭐 계속 받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민, 손호영은 잘할 때가 된 것 같고 잘할 것 같다. 지난해 마무리 캠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얘기해보면 내 생각이 딱 맞았다. 욕심을 부릴 것이라며 다 잘해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게 해저 야구인데 지금 근데 뭐 감독이라는 게 원래 해저가 맞죠. 예 그리고 뭐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이게 윤고나 황소는 이게 지금 과로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직접 언급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황성빈, 손호영이 공존하는 그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견수 플래툰이 되나요? 예, 중견수 플래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한동희 선수가 감독님한테 재롱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감독은 한동희 영상만 봤다. 나한테 모바일 메신저로 홈런 30개 치겠습니다라고 보냈던 것 같다 라면서 홈런 30개는 칠 수 있는데 다른 걸 떠나 3루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 잘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벌써 그 많은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정작 한동희 선수한테는 홈런 30개보다 3루수로서 이제 역할을 해라고 좀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 생각에는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한동희 선수의 어떤 기량이나 그런 거 의심을 안 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수비에서 물음표가 크다 보니까 공격은 신경 걱정 안 하는데 수비만 좀 사람답게 해라 정도로 말씀하시는 느낌입니다. 대환장 파티만 안 했으면. 근데 뭐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그 삼루수 한동희 선수가 그렇게까지 재앙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에서 삼루 볼 수 있는 선수들 쭉 이제 나열해봐도 사실 한동희 선수보다 월등히 낫다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만한 선수가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손호영 선수가 삼루를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손호영 선수가 한동희 선수보다 훨씬 낫느냐 수비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동희 선수의 수비가 막 그렇게 최악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좋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당크님 외국에서 보고 계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외국 어디 계신지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 마지막 수비 얘기가 나오는데 김태형 감독은 내야 수비가 좀 답답하다. 투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수비 위주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뒤에 대타를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승엽, 고승민, 한동희 등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가는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손호영은 본인이 외야수를 하기를 원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루 나승엽, 2루 고승민, 3루 한동희, 유격수 전민재가 일단 베스트란 얘기일 것이고 자, 호주 멜버른이시군요. 멜버른하고 멜번이 같은 거죠. 현지에서 멜번이라고 하죠. 또 멜번 거기도 이제 에이시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그렇고 손호영 선수는 본인이 외야수 하기 원했다. 그러면 중견수 플래툰으로 가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그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윤고나 황손 더하기 한 동희까지 공존이 되려면 중견수 황성빈, 손호영 플래툰 가나요? 네.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면 코너로 가기에는 코너는 너무 굳건한 선수들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뭐 갈 수가 없고 중견수는 장주성 가야죠. 그러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벌써부터 못 받고 선언을 하시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선수 기용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둘이 쓰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자, 100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감독님 인터뷰가 또 길게 있는데 옷을 굉장히 이쁘게 입으셨었네요. 출국하실 때.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나승엽 선수 누구 따라했을까인데 그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OST님 개막전 중견수 1번 손호영이다.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개막전 삼성전이죠. 삼성 1선발이 좌투수면은 무조건 손호영 선수가 이제 중견수 1번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나승엽 선수의 그 정답은 켄 그리피 주니어였습니다. 근데 켄 그리피 주니어가 갑자기 왜 나오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진짜 좌타자의 교과서 그 자체가 이제 켄 그리피 주니어를 항상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맥락 없다. 켄 그리피 주니어는. 아무튼 정답은 켄 그리피 주니어였습니다. 다 틀렸어. 자, 그렇고 자, 그린젤리님 공부하다가 오셨군요. 예, 잠깐 머리 식히시고 계시다가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튼 한동안 진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외국인 투수 로드리게스 비슬리 선수에 대해서는 두 선수 모두 좋은 투수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시아 쿼터 선수 켜야만은 보이는 비율이 좀 있어도 구위가 좋아 선발과 불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면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뭐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고 우리 나승엽 씨도 630 홈런 치겠네요. 네, 630개 치려면은 30개씩 22년을 쳐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네. 근데 켄 그리피 주니어 선수가 2006년, 7년, 8년 때까지 선수생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WBC 때 이제 우리 대표팀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손민환 선수한테 홈런을 쳤죠. 네, 그렇게 옛날에 물론 2006년도 20년 전이네. 그 켄 그리피 주니어 선수가 06 WBC 때 손민환에게 1점 홈런을 침. 네. 자, 그렇고 윤고당 선수 작년에 너무 저점이라 작년보다 못할까 싶네요. 하지만 저점이라는 것은 이제 바닥이 없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더 내려가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WBC 때 그쵸 손민환 선수 1회 투구.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던진 게임이었거든요. 라인업 구성부터 사실 이길 수가 없는 라인업이기도 했고. 근데 참 지금 봐도 전설의 어떤 경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미국 대표팀 라인업이 다시 못 나올 지구 방위대 라인업이에요. 지금도 그때에는 못 비빌 거예요. 이름값으로는. 물론 미국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뭐 더 열심히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어서 김원중 선수의 사고 소식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갑작스럽게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나마 실금 정도로 다행이라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서 공을 던지기 시작을 해야지 복귀 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 뭐 최준용 선수가 못 오고 정철원 선수는 또 개인사 문제가 생겼는데 공격은 베네수엘라가 제일 좋았다고요? 근데 미국이 이름값으로는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실력 말고 그냥 이름 값으로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도 어렸어가지고 사실 베네수엘라 라인업까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필승조에 대해서는 필승조 자원들이 처음부터 완주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윤성빈이 필승조로 생각한다라고 대안이 제시했다는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윤성빈 선수 필승조 선언을 하셨습니다. 좀 놀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윤성빈 선수에 대한 이런 맹목적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야, 물론 뭐 좋게 생각해주기 좋긴 한데 감독님이 평소 스타일 생각해보면 약간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투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성적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 선발 때 까먹은 거 빼도. 근데 저렇게까지 믿음을 준다? 이도 좀 놀랐고. 자,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 외국인 2명 박세웅 나균환까지는 확정이다. 김 감독은 오서마 후보는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지난 시즌 선발로 뛴 이민석도 후보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민석 오선발, 쿄야마 불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살려줘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커터는 안 굴릴 거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선발로서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안 굴릴 거면은 쿄야마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네, 사실은 활용 가치가 막 높지 않다고 봐서,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국내 선발 중에 이제 어린 투수가 작년에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대표팀도 경험을 하고 여러모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선발 기회를 먼저 안 줄 이유가 전 없다고 봐서, 제가 지나친 이민석 선수의 팬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벨라스케즈 선수 오고 이민석 선수가 불펜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아무튼 이민석 선수가 선발 후보로 얘기를 하시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박정민 선수가 선발로는 이제 선발이 아니고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모두가 생각하듯이 그 제2의 정현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걸로 보이죠, 누가 봐도. 그래서 김 감독은 몸 상태와 공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한다라고 기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엔 외국인 선발이 무너지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올해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전력이 좋아진 만큼 부딪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출사표 이렇게 던졌고, 박정민 선수 체인지업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 뭐 사이드암 체인지업 뭐 빠른 볼도 좋고, 그러니까 사이드암이 150 넘게 던지고 체인지업 좋으면은 굉장히 위력적이죠. 내구성도 사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선수기도 한데, 감독님이 신나게 써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신인이 애니코나면 안 좋긴 한데, 근데 또 대졸은 조금 다르긴 해요. 고졸이랑 대졸은 그 신체 성장 자체가 달라서, 고졸은 몸이 다 안 컸고 대졸 때는 이제 몸이 다 자란 상태죠,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그 2라운드에 대졸 뽑았다는 거는 그냥 마음껏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박정민도 터지면 2라운드는 대졸 투수로 가는 게 공로이 될 듯. 그러니까 사실 정은수 선수가 2라운드 지명될 때 저도 그랬거든요. 2라운드까지 갈 일인가? 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 당시 이제 최강야구 때문에 좀 그 버프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대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민 선수도 2라운드에 대조를 과감하게 뽑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2년 연속 잘하면은 약간 좋은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구든지. 그렇고 또 다음은 어디 보자. 자, 최충년 선수 기사가 있어요. 예, 모두가 이제 로또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좋아지고 있다 단 2억에 데려온 복권. 과도한 욕심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충현 선수야 다 잘 아시는 선수니까 자세한 소개는 안 하고, 네,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좀 눈에 띄는 게 그 캠에 가는데 부산에서 선수단 본진과 함께 출발하지 않았고, 최충현은 김영준, 이민석과 함께 일본 도치기현의 에이젝스 과학 종합센터에서 단기 연수를 받았다. 1월 중순부터 2주가량 훈련을 받았다. 라는 이제 좀 저도 몰랐던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준 선수도 2차 대회를 같이 왔고,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민석 선수 이렇게 같이 있는데, 스포츠 과학 종합센터는 바이오 메카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밸런스와 폼을 찾아주는 곳이다. 롯데는 지난해 박준우, 송재영, 홍민기가 등을 파견했던 지바엔의 넥스트 베이스 애슬레틱 렉과 비슷한 성격의 아카데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 넥스트 베이스 애슬레틱 랩에 갔던 박준우, 송재영, 홍민기 선수는 눈에 띄게 다 좋아져서 왔죠. 예, 그래서 뭐 유사한 어떤 아카데미라고 하니까 이 최충년, 김영준, 이민석 선수도 이런 버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어떤 희망,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작년에 그쵸 뭐 관 선수도 홍민기 선수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랬는데 일단 최충현 선수에 대해서 구단은 1군 핵심 불펜 경력을 보유한 선수로 아카데미 파견을 통한 기복 재정비를 하고 추 셋업 마무리 지복은 진입을 목표로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최충현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마무리 셋업 피스 그 다음에 셋업맨 앞에 나오는 선수까지 죄다 지금 흔들흔들한 상황에서 윤성빈 선수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최충현 선수가 뭐 조이때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더 하이나위 없겠지만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재밌게도 그 스프링 캠프 룸메이트가 윤성빈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가 같이 이제 방을 쓰죠. 그래서 그 이제 샤티비 영상이 나왔었는데 청소년 대표 시절에 이제 같이 친해져가지고 좀 윤성빈 선수가 챙겨주고 싶다면서 이제 같이 방을 쓰자고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좀 닮은 골 투수인 만큼 윤성빈 선수가 또 자신의 어떤 부활 보다는 하여튼 본인의 지난 시즌의 좋은 경험을 좀 공유를 하면서 같이 더 좋아지면 좋겠죠. 그렇고 자 또 다음 또 소식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을까? 자 기대주 7명에게 눈도장 찍을 기회. 네. 필승조 3명이 좀 흔들흔들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사진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좀 그 헐거워진 불펜을 메워주기를 바라는 선수들 중에 한 명 드리겠죠.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그간 1군에 뛰기가 적었거나 복귀한 기대주들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최희준, 김기준, 박준우, 이영재, 박정민, 최충년, 김영준 등 7명인데 일단 최희준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선수죠. 그러니까 24년 시즌에 한창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또 부상 때문에 또 이어가지를 못했었는데 네 그때 또 굉장한 춤 실력을 보여주면서 또 땡싱 이준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24년 이후에 2년 만에 1군 캠프 명단에 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24년에 어깨 영호를 다치는 바람에 지난 시즌 재활에만 전념을 했는데 근데 또 마무리 캠프에도 데리고 가가지고 최희준 선수를 감독님이 좀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김기준 선수 23년 4라운드, 박준우 24년 4라운드, 이영재 25년 7라운드, 정민 26년 2라운드 등 이제 이 4명의 젊은 선수들이 또 좋은 기회를 또 노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겠고 김기준 선수는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박준호와 함께 안정적인 투구 메커니즘을 선보이는 우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영재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려서 구속이 굉장히 148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영재 선수가 또그 정현 선수의 짐을 좀 덜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또 할 수가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자 한동희 선수 얘기가 또 있는데 훈이 선배님과 뛰고 싶었는데 선배님이 먼저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 얘기를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조금 같이 소개를 해보자면 자 먼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본인이 선배가 됐습니다. 입대 전 24년에는 내야수 11명 중에 7명이 선배였는데 올해는 9명 중에서 김민성 1명뿐이다. 그러니까 내야수들 중에서 한동희 선수가 넘버 2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정훈 선수도 은퇴했고 이제 분명히 빨리 오라 하셨는데 하필 은퇴하신 뒤에 복귀한 게 너무 아쉽다. 정말 같이 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정훈 선수는 네 떠났고 그치 투고 맞아. 투고라는 표현을 제가 까먹고 살고 있었네요. 군대에서는 투고라고 하죠. 그리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선수 구성이 달라졌어도 집에 온 듯한 편안한 느낌이 여전하다. 후배 중에 뛰어난 선수가 많으니까 잘 뭉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 야구도 중요하겠지만 팀 성적의 중요성이 전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왕고 투고 그쵸? 이게 뭐 입 밖에 낼 일이 없으니까 10몇 년 지나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네요. 이런 단어들이. 투고가 실세죠. 사실은 투고보다 그 밑이 더 실세죠. 네. 소위 상꺼기 실세라는 얘기를 군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말하면 이제 고승민 선수 정도가 실세인 어떤 계급일 텐데 어떻게 보면 최희준 선수 올해 기대가 되는데 저도 최희준 선수는 좀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던 모습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고점을 보여준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생기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보면은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성숙해졌는데 굉장히 상무에 성실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정경기 출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 생활 습관도 바꿨다. 빠른 공 적응을 위한 시력 보호와 교정에도 힘썼는데
한동희는 아침을 챙겨 먹고 식사 후 웨이트 트레이닝 루틴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고, 박지향 상무감독은 선수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경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한다. 한동희는 그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군 생활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 거는 뭐 다들 많이 이제 얘기가 들렸던 것 같고, 챙겨 먹는 거는 사실 뭐 상부는 일반 군하고 좀 다르겠지만 아침 결식은 군대에서는 보통 안 하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짬마다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은 뭐 안 그런 것 같지만 군대에 있으면 아침에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저녁을 5시에 먹잖아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거의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뭐라도 먹게 되죠. 아무튼 이런 루틴을 잘 지킨다고 하고, 전자기기 사용 자제 2시간 전은 굉장히 좀 신선한 어떤 준비법인데 되게 괜찮네요. 근데 저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군대에서 뭐 폰 쓰는 게 말이 되는 쉽지만, 왜냐면 경기하기 전은 이게 일과 시간 아닌가? 아무튼 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한동희 선수는 다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팀 경험을 하면서 생활부터 훈련, 경기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게 많았다.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도 값진 경험을 했다고 돌아봤고, 대표팀이 다시 선발되면 정말 기쁠 것 같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 얘기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쿄야마 선수에 대한 코멘트가 좀 더 크게 있는 것 같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감독님이 면담하고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날 기사거든요. 근데 또 출국하는 길에서는 얘기를 중간이 낫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27일 보이넷 비율이 조금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빠르다고 한다면 중간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이넷을 주더라도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스프링 캠프를 가서 선수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것이라고 앞에 한 얘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근데 좀 반대 아닌가? 원래는 불펜이 아니고 선발이 보이넷을 줘도 삼진을 잡을 수 있어서라고 얘기를 보통 하지 않나요? 근데 저도 선발로 뚜껑 열었다가 중간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불펜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팀 불펜 사정이 좀 좋지 않게 출발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오히려 불펜으로 출발했다가 좋으면 선발로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팀에 좀 계산이 안 서는 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진 이영재 선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일단 구위적인 측면에서는 뭐 워낙 코야마 선수가 좋으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그 20만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 선수를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또 프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애니콜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사실 뭐 금이야 오기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아시아 쿼터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부족한 뎁스를 채우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고생을 좀 시켜야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선발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게 반대로도 얘기 많이 하지 않나 오히려? 그러니까 V펜은 오히려 보이넷 주면 너무 그 출루 한 번이 너무 치명적이라 가지고 더 안 좋고, 선발은 길게 가니까 뭐 보이넷 줘도 뭐 한두 점 줘도 이닝 길게 가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그때그때 귀에 가면 귀걸이고 코에 가면 코걸이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 기자님이 조금 그냥 생각을 쓰신 것 같은데, 불펜이 제구가 안 좋아가지고 올라와서 보이넷 주고 내려가면 다음 투수가 막는 게 힘들잖아요. 올라왔어. 선두 타자 보이넷 주고 내려갔어요. 무사 1루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음 투수가 올라오면은 늘 얘기하는 게 승기주자 받아가지고 막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이거는 좀 전 좋은 얘기,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다음 김태형 감독의 큐야마 선수에 대한 코멘트.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변화구를 던지며, 그래도 선수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보고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감독님도 잘 모르죠. 뭐 선수가 공 던진 거 제대로 못 맞는데. 그래서 아마 캠프에서 연습 경기 하는 거 보고 뭐 좀 보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당연한 게, 아직 실전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뭐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발에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봐야 할 것 같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습 경기 때는 선발은 당연히 시켜볼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뭐 선발로도 내보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짧게도 가보고 좀 길게 롱맨 같이도 한번 시켜보고, 이렇게 저렇게 써보면서 가장 나은 핏을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들. 장두성 선수의 선행 그 결혼식 때 쌀 포대를 받았는데 화환을 그걸 이제 기부를 또 했다고 합니다. 구서 이동의 아들이죠. 구서 이동의 사위죠. 자담치킨 구서점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덕분에 아무튼 또 결혼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장두성 선수 이제 잘할 일만 남았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정철원 선수에 대해서 이제 김태형 감독 코멘트가 어제 있는데 잘 다독일 것.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연이은 악재에 대해서 불펜이 돌아가면서 난리라면서 그래도 한 명은 부상이 아니라 괜찮은 것 같다. 사생활인데 어쩌겠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생활이니까 내가 따로 해줄 얘기는 없을 것 같다. 철원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지 않겠나 라면서 심리적으로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잘 다독일 것이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이제는 이 관련 얘기는 더 길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전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고 감독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거의 같은 얘기여가지고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MHN 스포츠에서 나온 이 기사가 이제 투수들 연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일단 저도 기사니까 공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가 오른 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민석 선수 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홍민기 동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WAR이 1이 넘었는데 최저연봉이었던 선수가 동결이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래도 5천 정도까지는 올라야지 맞지 않나? 아무리 뭐래도 4천 이래는 받아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최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1억 1천만 원이 그 25년에 1억 1천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같은데 WAR 0점대 그 아닐걸요? 근데 WAR이 집계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가지고 네이버에서 0.95네 홍민기 선수 네이버 기준으로 WAR 0.95고요 네 그리고 스태티즈 기준으로 1이 조금 넘나? 제가 이거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WAR이 엄청 정확한 지표가 못 되죠. 이게 좀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너무 수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한 게임 정도는 더 이겼죠. 네, 느낌적으로는 그 스태티즈 기준으로도 1.06입니다. 네, 홍민기 25년 WAR 스태티즈 1.06 네이버 0.95입니다. 그럼 뭐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죠. 두 군데서 일단 그 중간값을 구하면 이 정도 되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좀 기사가 틀린 것 같아가지고 다른 소식이 나오면 제가 또 바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상한데 다른 정보가 안 나오니까 이게 제가 뭐 정정을 하기에도 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은 그냥 가만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까지. 아무튼 요 정도고 나머지는 또 했던 얘기들 아는 얘기들인 것 같아서 이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가십거리로 그냥 물어떼는 것 같아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가정사가 개인 가정사가 이렇게까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야구 안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또그 김지현 씨가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이제는 뭐 저도 가급적이면은 이거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어찌됐건 법적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법원에서 다 정답은 나오겠죠. 뭐 뭐가 문제고 뭐가 누가 잘못했나. 그러니까 저도 알고 싶지 않은데 뭐 SNS는 뭐만 보면 그냥 나와 그냥. 이게 보고 싶어도 안 보일 방법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뭐 최대한 그냥 뭐 사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또 잊혀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캠프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정철원 선수 쪽에서 이제 그냥 뭐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뭐 또 얘기할 게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뭐 SNS에서 폭로를 한다 이것도 사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야구 팬으로서는 범법적인 행위까지 가면 이게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개인 사생활적인 트러블이라면은 야구로 보답하는 선에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